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오늘 서울의 경우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아침에 살펴볼 뉴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밝힌 대로 아주대병원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진료와 강의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국종 교수의 첫 출근길인데 이 교수가 심경이나 입장을 밝힐지 이 부분 주목되고 있습니다. 1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에게 병무청이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병무청은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병역 의무 부과의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승리 씨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이 되게 되는데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에 보건 마스크, 손 소독제를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사재기한 생산자와 판매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사재기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입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워낙 차가워서요. 살이 아리다는 느낌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더 든든히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이하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요. 전국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도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사이라서 어제보다 추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파특보는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면 내려지는 건데 서울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 한파특보일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춥습니다.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초대석 기대가 됩니다. 트로트계의 아이돌 2명이 오늘 나올 거거든요. 그중에 한 명은 행사의 여왕, 고속도로의 여왕, 하이웨이 퀸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아주 완벽한 외모로 트로트계의 여신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가수 금잔디, 조정민 두 사람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분위기가 네. 너무 화사해졌어요. 아니, 네. 등장하는 모습만 봐도 왜 트로트계의 여왕이고 여신인지 네. 오늘따라 기분이 좋네요. 미소를 전혀 숨기지 못하고 있죠. 숨기지 네. 않습니다. 자, 우리 네.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채널의 행복한 아침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잔디, 금잔디, 우유빛깔 금잔디, 이른 아침부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시작해보아요. 안녕하세요. 가수
가수 조정민입니다. 행복한 아침, 저 항상 시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침에 막 기분 좋은 에너지가 네. 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두 분이 같이 나와주셨잖아요. 네. 좀 특별한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두 분은 어떤 사이신 거예요? 노래하면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친분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각자 일이 너무 바빠서. 네. 근데 유일하게 제가 절친으로 생각하는 제일 예뻐하는 동생이기도 아, 그래요? 하고 거의 뭐 이틀이 멀다 하고 자주 보는 네, 유일한 동생이에요. 네. 저는 언니가 저 데뷔 초부터 네. 항상 챙겨주신 선배님이었거든요. 저는 항상 언니를 이렇게 바라만 보던 네. 선배님이었는데 언니가 먼저 다가와 주시고 정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잘 따르고 있습니다. 네. 좀 아까 이틀에 한 번 만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좀 바쁘잖아요. 요즘에도 계속 이렇게 자주 만나시나요? 요즘 한가해서 요즘 자주 만나요. 요즘 왜 한가해요? 왜요? 요즘 그 뭐 세계적으로 너무 시끄럽기도 아, 하고. 그게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네.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이렇게 서로 친하기도 하지만 같은 업종이니까 라이벌 의식 같은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네. 그쵸, 한 번에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 네, 둘이 노래하는 장르나 네. 뭐 트롯 음악이긴 하지만 서로 추구하는 음악이 아, 그게 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네. 그런 경쟁의식 같은 건 전혀 아, 없습니다. 그렇구나. 뭐 한눈에 봐도 사실 두 분은 이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외모 또 실력을 겸비하셨는데 관리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당연히 뭐 가수분들이니까 목 관리는 기본이고 몸 관리. 다이어트까지, 몸 관리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워낙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요. 특히나 정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남성 그 잡지 네네. 표지 모델까지 했다고 네, 들었거든요. 팔리고 있다는. 네. 그 전설로 왠지 불린다는. 네. 근데 진짜 몸 관리는 웬만하면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 네, 그게 좀 있고요. 운동을 쉬는 타이밍에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탄수화물 안 먹으면 사람 예민하다는데. 그럼요. 그렇죠. 탄수화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자주는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네. 그래요. 금잔디 씨는 어떻게 해요? 네, 저는 정민이랑 참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게 이미 저는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잘 먹고 잘 자자라는 위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데 탄수화물까지 안 먹어봐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안 먹어봐요. 네. 사는 이유가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사는데 그렇죠. 절대 저는 잘 먹고 잘 자는 게 저의 관리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저랑 비슷한 면이 또 있으시네요. 네, 저는 잘 먹고 잘 자는 거 좋아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두 분을 모신 만큼 저희가요 주제로 정리해서 한번 두 분에 대해 파악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두 분의 인생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다른 꿈, 같은 길. 네, 금잔디 조정민 씨는 서로 다른 꿈을 꾸었지만 지금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금잔디 씨의 경우에는요, 이 어머님께서 권유를 하셔서 음악 선생님이 되길 원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성악을 배우고 콩쿠르에 나갔었지만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조정민 씨는 피아니스트 그리고 R&B 가수를 꿈꿨었는데 지금 역시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꿈꾸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네. 근데 조정민 씨는 R&B 가수 그리고 피아노도 오랫동안 쳤다. 네. 예.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꿈이 사실은 피아니스트였고. 예. 네, 그래서 전공을 했는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는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하는 알리샤 키스처럼 네. R&B 가수가 되고 싶었고요. 네.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트로트를 좋아하셔서 많이 들려주셨는데 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아빠 꿈이 가수였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어려서부터 피아노 계속 이렇게 레슨 받고 이랬으면 네. 돈 많이 들었겠네. 돈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엄마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만 보면 내가 돈 많이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군요. 심수봉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쩌다가 트롯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트로트를 하게 된 거는요. 제가 대학 시절에 네.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가장이 된 거예요. 남동생이 2명이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서 이제 장기자랑 같은 거를 하게 됐는데 네. 매니저분이 오셔서 명함을 주셨어요. 근데 트로트 가수의 제안이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네. 피아노 선생님을 하면서 계속 돈을 벌다 보니 네.
가수라는 꿈이 어느새 이렇게 구석에 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어떤 방송을 통해서 네. 피아노 치면서 커버곡을 올리는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른도 선생님이 저를 픽해주시고 저희 지금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트로트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앞에 뭐 축제 나가서 명함을 네. 받았다라고 들었는데 네. 축제 때 그러면 뭐 트롯을 부르신 거 아니면 아니에요. R&B 나 그때는 R&B를 불렀는데도 저한테 약간의 뽕삐를 느끼셨나 봐요. 눈에 딱 띄었네. 어떻게 네. R&B를 불렀길래 트로트 제의가 들어왔는지 살짝 들려주실 수 있나요?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뭐 이렇게. 아니, R&B인데? 아니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뽕필이 느껴져. 그냥 미래를 바라보신 게 꺾임이 아닐까. 있는 R&B도 약간 꺾임이. 꺾임이 있어서 그런가? 약간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냥 저한테 어떤 운명적으로 문을 두드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미래의 재주를 찾아냈다. 네. 금잔디 씨는 부모님은 음악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부모님의 꿈이었고 금잔디 씨는 옛날부터 트로트 가수가 꿈이었고 이런 거예요? 네. 제가 말을 배울 때부터 이렇게 옹알옹알 할 때부터 네. 거의 최병월 선생님의 뭐 난 진정 몰랐었네라는 노래도 네. 있고 서른도 선배님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잃어버린 30년 같은 그런 음악들을 줄곧 부르면서 자라니까 네. 이 친구는 음악에는 소질이 있는데 이 음악에 소질이 있는 딸을 음악 선생님을 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도 엄마가 이제 성악 레슨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서울로. 야, 이 집도 돈 많이 들었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 레슨을 받으러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받으러 가는 건데 예. 그때 당시 돈으로 한 30만 원 돈이 맞아, 있어요. 비싸죠. 비싸. 근데 정말 엄마, 아빠 돈벌이가 그 정도도 안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여주시는 거 보고 예. 나중에 안 되겠더라. 두 번, 세 번 나갔는데 도저히 저는 자신도 없는 길이고 네. 트롯 음악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 돈을 계속 제가 뒤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안 가고. 안 가고. 그리고 서울을 올라오는 버스를 타는 데까지 엄마가 지켜보시니까 버스는 타고 서울을 와서 네. 저는 그때 신촌이라는 데를 처음 가서 그 신촌 중앙에 앉아서 로타리에 앉아서 정말 하루 종일을 시간을 때우다 가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엄마한테 들키고 네. 왜냐면 돈을 썼으면 더 혼났겠지만 돈을 안 쓰고 안 썼어. 네, 도로 돌려드리면서 저는 트롯 음악을 하고 싶지 제가 지금까지 이 성악이라는 거랑 음악 선생님을 꿈꿨었다면 제가 먼저 이렇게 레슨을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해주지 않으셨어도 제가 먼저 더 열심히 이쪽으로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근데 그때 또 마침 콩쿨 대회가 있었어요. 성악으로. 네네. 근데 이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 좋다. 네가 요번에 네가 잡아놓은 가요제가 앞에 놓여 있고 네. 성악 콩쿨 대회가 강릉에서 열리고 있으니 예. 네가 이 두 군데를 나가서 좋은 점수를 받는 쪽으로 해라. 음악으로 선택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 우선 성악이 먼저 성악 대회가 먼저 있어서 나갔는데 너무 당당히도 누구의 주제련가 이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 불렀는데 당연히 꼴찌를 했죠. 아주 정말 꼴찌 위도 아니에요. 딱 꼴찌를 제가 한 거예요. 잘하는데. 지금 들었으면 뭐 잘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안 돼요. 짧게만 많이 한번 짧게만. 보여주세요. 아니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화내실 텐데. 누구의 주제련가 맑고 고운 산. 안 돼. 아니 우리가 듣기엔 잘하는 거 너무 잘하는데. 아유, 그때 꼴찌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잡아놓은 이제 가요제 무대가 있었는데 네. 그때 주현미 선생님 노래를 가지고 가요제를 나가서 당당하게 당연히 대상을 탔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성악 무대를 섰을 때는 이 관객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요. 눈도 마주칠 수가 없었고 어떤 분들이 와 계신지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깜깜했어요. 근데 트롯 음악을 하기 위해서 무대 섰을 때는 모든 분들의 눈과 눈을 다 마주치면 노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뭐 그 길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걸로 바로 데뷔가 된 거예요? 데뷔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때는 이제 학생 때였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제가 이제 실용음악과로 네. 입학을 했어요. 네.
나름 또 등록금도 제가 모아야 하는 가정 형편이 있었어서 1년 재수를 하고 실용음악과를 들어갔는데 그때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게 되니까 정말 공부를 잘 하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노래만 좋아했지 학교 다닐 때도 등수가 거의 뭐 2자릿수를 항상 했으니까.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뭐 수석이라는 것도 해보고 음악을 하니까 수석 입학? 네, 수석 입학을 해서 음악을 하니까 재주를 보이니까. 네. 제가 와 금잔디가 이렇게 외자리 숫자의 등수도 할 수 있구나. 노래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감탄을 하면서 네.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교 생활을 하다가 학교 대표로 가요제가 있어서 제가 나갔는데 거기서 또 트로트 음악을 불렀는데 학장님께서 우연히 네. 우리 학교에서 그 트로트 음악을 불러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었다는 그 친구를 좀 보고 싶다 하셔갖고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학장님이 그 무대를 보셨던 거예요. 보시고서는 그 이사장님하고 학장님께서 학교에서 형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학교에서 그러면 음반 작업을 해줄 테니 앨범을 내거라. 학교에서? 네, 저는 첫 앨범이 학교에서 앨범 제작을 해주셨어요. 학교에서. 그럼 그렇게 데뷔를 하신 거고 네. 쭉 활동을 하시고 잠깐 중간에 공백기가 이때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죠? 계속 활동은 했어요. 2000년도에 그 앨범이 영종도 국제공항에 준공식 할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맞춰서 우리 영종도 공항을 세계적으로 알리자라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오디션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또 당당히 합격을 했고, 네. 그래서 영종도 갈매기라는 노래로 앨범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 앨범만 있다고 노래만 할 줄 안다고 가수가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좋은 매니저분도 있어야 되고, 또 무대도 저를 불러주시는 무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맞지가 않아서서 그냥 계속 노래는 했으나, 뭐 방송에서 얼굴을 보여드린다거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없었죠. 그래서 무명 시절이 좀 길었어요.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학장님, 이사장님이 그 학생의 재주를 찾아내서 음반도 내게 해주고 붐업시켜주고 그거 참 좋았네요. 근데 조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서른도 씨가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디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갔는데 선생님이 제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네. 저 친구는 음감이 뛰어나고 굉장히 음악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지켜보시다가 전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그 제작자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저쪽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서른 선생님께서 우리 카페로 와라. 이태원에 그래서 저를 부르셨어요. 네. 저희 대표님이 어디 가고 계시다가 돌려서 오고 계셨고 그래서 딱 만났는데 서로 이제 딱 스파크가 통한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너를 키워야겠다. 저도 회장님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결국 선도 선생님도 저희 회사로 오셔서요. 지금 같이 데려가는 게 됐고 있어요. 네. 같은 소속사에서.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서른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피아노 치는 정민이의 모습에 반했다. 그날 있었던 그 출연자 중에 음악성이 가장 뛰어났다라고 칭찬을 정말 아끼지 않으셨고 이 친구가 등수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나는 이 친구를 찍어놨다. 마음속으로 콕 찍어놨다. 굉장히 큰 칭찬이에요. 궁금하네. 저는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 궁금해요. 그 노래가 정민 씨의 네. 아니면 무대나 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럼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오늘 한번 불러주실 노래가 식사하셨어요인데 네. 식사하셨어요가 그때 그 노래예요? 아니면 새로 아니에요. 나온 노래예요? 앨범. 네, 앨범 중에 한 노래인데 오늘 아침 방송이고 아침 식사하실 때니까 식사하셨어요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제목이 좋아. 그쵸? 기억하기도 좋고. 네, 많은 아버님들이 고맙대요. 저희 손을 잡으면서. 식사하셨어요? 네. 그래서 왜 우리 아들도 식사하셨냐고 물어보질 않는다고.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정민 씨의 식사하셨어요? 청해 듣겠습니다. 네.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우리 밥심으로 내일 또 힘내야죠.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삶이 힘들어도 속은 든든해야죠.
밥 먹고 싶다. 네. 아니,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따끈한 국밥이 막 떠오르네요, 이게. 아니, 근데 이 노래는 좀 약간 사극 분위기인데. 약간 피리 소리도 네, 나고. 맞아요. 사극에서 이렇게 딱 나오고. 사극에서 식사를 딱 차려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네. 흘려가지고 OST처럼 네. 배경음악처럼 싹 어, 들리네요. 어느 영화, 사극 영화에 이거 삽입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너무 좋은데요? 삽입 좀 시켜주세요. 아이,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보시면 금잔디 씨 15년간 긴 무명 생활. 네. 아, 이거 힘들었겠어. 금잔디 씨가 15년간의 무명 생활이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아버님께서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장녀인 금잔디 씨께서 가족,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의무감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각종 아르바이트는 물론 대학생 때는 밤무대를 8곳이나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무명 생활, 또 힘든 이 아르바이트와 노래를 하면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네. 야, 그러면은 정말 그 20대 이때는 그냥 일만 하면서 지냈네요. 네. 그죠? 20대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저는 길거리 포장마차나 저는 오뎅바라는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오뎅을 이렇게 쭉 놓고 먹는 곳이라는데 네네. 저는 그런 곳도 가본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사회와 거의 담을 쌓고 세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무대에 섰을 때 이제 그런 치유를 제가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꽃다운 20대가 저에겐 추억이 없어도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보다 뭐 행복한 일이 더 있겠습니까? 예. 20대 가장. 네, 20대 가장이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다 다 했던 거 해봤어요. 아니에요? 닥치는 네. 대로? 어떤 거 해보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스포츠 센터에 가서 볼링공을 닦는 아르바이트 시작을 해서 하고 아침 8시 반 9시에 이제 그 건설회사 격리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부분들 제가 체크 다 해드리고 뭐 이런 걸 다 하고 그리고 4시 정도 퇴근을 해서 또 그 스포츠 센터 가서 그 낚시하는 낚싯대 정리하고 이제 하는 그 일을 좀 배드민턴 채하고 이렇게 파는데 네. 그래서 줄 정리하는 거 낚싯줄 정리하고 배드민턴 채 줄 정리하고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이제 그게 한 4시간 정도 해서 끝나고 나면 8시 9시 돼갖고 횟집으로 출근을 해서 저녁에는. 쉴 틈이 없네. 네, 횟집 주방에 그것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횟집 주방에 가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예. 뭐 하루에 뭐 4개 정도, 4-5개씩 했어요. 하루 4-5개씩 네. 매일매일.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나가면 집에 들어오면은 거의 새벽 2시, 3시? 야, 제가 한 2-3시간밖에 못 잠도 자요. 제대로 못 자. 어떤 게 일만 제일 했네요. 힘드셨어요? 어떤 아르바이트가? 손꼽아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4개가 다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다가 우연히 이제 줄 정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 신문 구인구직 광고 신문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지금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 큼지막하게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구인구직 광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줄 정리하다 말고 얼른 전화를 했죠. 혹시 무슨 아르바이트일까 해서. 근데 그냥 뭐 하루에 노래를 한 5곡, 6곡만 부르면 된대요. 네. 낮에 잠깐 나와서. 네. 그래서 그러면 돈은 얼마를 주실 건가요? 그랬더니 제가 4군데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저 내일 당장 면접 보러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면접 보러 갔죠. 그래서 그때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뭐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런 공허한 큰 곳에서 네. 노래방 기계 하나 딸랑 놔져 있고 노래를 불러보라 그래서 면접을 노래만 딱 한 곡 불렀어요. 네. 근데 바로 합격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몰라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출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너무나 많은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네. 약을 파는 곳이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돌아다니면서 약 파는데. 네네네네. 근데 이게 그때 당시 나쁜 일이다, 뭐다, 뭐 불법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네. 노래를 할 수 있고 노래를 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행복은 제가 4군데서 막 계속 일하고 정말 잠 못 자고 일했던 그거의 몇백 배를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르바이트로 이제 약 장사를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한 1년을 또 그랬어요. 네. 하루에 그럼 몇 이제 곡이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그걸. 네, 그것만 오로지 매달려서 그래서 그 전날 내일은 무슨 노래를 불러드리지? 뭐 조미미 씨 때부터 배호 씨 노래부터 정말 옛 가요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공부를 해서 네. 정말 약장사하는 노래인데도
그곳을 저한테는 무슨 큰 무대. 네,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아.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뭐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야, 그럼 그때 약장사 하시던 분들도 금잔디 씨 방송에서 보니까. 보셔요. 어? 아니 행사장에 갔더니 예. 그때 나한테 전기장판 팔았잖아. 어머니. 야. 어머, 근데 정말 하나도 안 늙으시고. 아, 그래서 그랬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어. 노래 교실 다니시면서 아. 아직까지도 그렇게. 예. 어.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약장사라는 표현이었지만 어. 지금은 우리 어머님들이 예. 노래 교실로 막 다니시면서 이제 이렇게 예. 운전을 하고 계시니까 저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때 참 힘들 때인데 네. 좌절의 순간도 있었을 거고 네. 또 이렇게 젊은 여자분이 다니니까 또 짓궂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긴 거예요? 스스로 터득였어요? 어떻게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 뭐 실제로 부모님조차도 너무나 어렵게 지내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내색을 하지 그렇군요.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모아서 대학을 간 이후로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녁에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노래할 수 있는 네. 밤업소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운전하면서 혼자 가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도 나는 힘들어. 지금 난 이거 아니면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라 네. 나는 공부를 해야 했고 졸업장을 따야 되고 그리고 노래를 해서 돈을 벌어서 어쨌든 부모님의 제가 도움이 돼 드려야 되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8군데의 이제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혼자 하는데 기댈 곳도 하나 없고 제가 오히려 남동생을 또 이렇게 케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돈을 벌어서 남동생 등록금도 대주면서 이렇게 제가 네. 하는데 실제로 그 외롭고 힘들었던 거는 그때 당시 제가 가서 노래를 불렀던 네. 그곳에서 박쥐꽂기보다는 박수 쳐주시고 제 노래를 듣고 정말 잘한다 저 친구 아우 예쁘다 이런 말씀 한마디가 그냥 그게 위로가 됐었던 힘이 거예요. 됐던 건. 네. 그렇죠. 와, 8군데를 다니면서 사실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무명 생활을 보냈는데 그걸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속도로의 여왕으로 불리고 있는 건데 고속도로의 여왕답게 2013년도에 아이돌 그룹 엑소가 있지 않습니까? 엑소, 네.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했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고속도로의 여왕 100만 장을 넘겼고요. 우와. 우리 노래 오라버리로는 앨범 판매량 300만 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300만 장? 300만 장. 정말요? 예. 가능한 이거는 일이에요? 요즘에 나올 수가 그거 안 없는 돼. 사실이에요. 네. 이렇게 사실 근데 굉장히 꽃길만 걸을 것 같았는데 안타깝게도 공황제가 좀 와서 공황장애가 와서 네. 고생을 좀 그래요? 하셨다고 또?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다고 달려온 길이 제 속에서는 병이 들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2013년도에 빚을 거의 다 갚고 2015년도 날짜도 잊어버리잖아요. 2015년 3월 12일 날 그냥 생각 없는 감기 증상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몸이 머리도 아프고 아프길래 감기인가 보다라고 감기약을 먹고 누웠는데 그날 유일하게 스케줄이 없었던 날이에요. 매일 있다가 그날 딱 하루 없었는데 그리고 잠깐 누워 있다가 하루 없는지라 뭐 머리 염색도 해야 되고 해서 미용실을 나갔는데 미용실에서 거기서 푹 주저앉은 거예요. 내가 이런 체력이 아닌데 왜 이러지?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감기가 아니었고 공황장애 판정을 제가 몇 개월 있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감기로 아픈 줄 알고 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지방을 가야 되면 앉아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와서. 네. 그래서 스튜어디스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나가시고 나면 바닥에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러면서 스케줄을 매일 또 강행을 했던 거죠.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병이 날 수가 없었어요. 골맞던 거네요, 속으로는. 네. 아우. 그래서 딱 곱하기 11개월을 공황장애를 좀 심하게 알아서 그때는 내가 과연 남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좋은 기운으로 노래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이 직업을 가졌는데 과연 내가 속이 이렇게 아파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포기하고 싶은 게 처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포기하고 싶다가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잠이 깨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서. 근데 그날 어김없이 스케줄을 그냥 가서 발걸음도 옮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로 올라가 노래를 딱 하면 많은 분들이 막 왜 잔디 잔디 금잔디 이걸 외쳐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살짝 약이 돼요 또.
전 약을 안 먹었거든요. 병원에서 주신 약을 먹으니까 더 제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안 먹고 버텼는데 여러분들의 그 박수와 앵콜 소리와 환호가 네. 그냥 자연 치유 약이더라고요. 그 천상 가수네. 그러니까 네, 그런 무대 위에 서야 되는 거네. 네. 그냥 지금은 뭐 괜찮으신 그 거죠? 자체가 돗자리 깐 거네.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요. 네, 완전히 괜찮아서. 다행이네. 네, 지금은 뭐 우리 정민 씨도 옆에 계시지만 정민 씨랑 만나면 늘 막 재밌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저희는 스크린을 굉장히 좋아해요, 둘이서. 오. 뭐 영화 보는 것도 스크린이 있고요. 스크린에 관한 거는 둘이 너무 좋아해요. 난 스크린 좋아한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를 치. 그러니까 네. 그 둘 다 또 요즘 취미가 골프인데 골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스크린으로 가서. 네. 아유 언제 우리하고 한번 해요. 요 앞에. 너무 좋아요. 네. 나이스 샷. 아유 다행이에요. 네. 그래도 그 공황장애도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밝게 네. 계속 노래할 수 있어서 그 모습을 지켜본 부모님도 참 안쓰러우셨겠네. 말씀을 잘 못하세요. 그런 표현을 잘 못하시고 저 역시도 그렇게 뭐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이런 표현을 원체 안 했었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뭐 엄마 사랑해, 뭐 아빠 줘 이런 얘기도 못해요. 그냥 괜찮아? 어렵게 물어보시면 좀 무뚝뚝하시구나. 약간 득득하세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방송에서 막 이런데 정민이도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언니 하고 전화를 하면 어디야? 밥 먹었냐? 약간 이런. 여장부 스타일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에너지를 쏟으려면 집에서 좀, 그래. 좀 비축을 해줘야 될 것 맞아.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마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근데 제가 힘들었던 거 뭐 또 그렇다고 또 좋아한 거에 대해서도 막 표현을 안 하니까 그냥 무덤덤이 잘 살아가는 딸내미로 기억해 주시는 그리고 거예요. 고마운 딸이로 기억하실 거예요. 네. 한참 바쁠 때는 뭐 한 달에 뭐 100개씩 막 했어요. 행사를요? 행사를? 네, 스케줄 개수를 쉬어보니까 세보니까 99개더라고요. 한 달에? 네. 그럼 하루에 몇 개인 거야? 한 서너 개씩? 서너 네 개씩 그쵸. 네, 기본으로. 와. 그게 다 얼마예요? 아니 이게 아니, 아니에요. 아니 나는 어떻게 버텨내서 이러려고 그랬더니 얼마야? 아니, 정말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오롯이 그 행사 스케줄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처럼 아침 방송을 하고 네, 낮에 가서 그 아침 이제 건강 뭐 달리기 대회, 체육 대회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낮에 가서 행사를 이제 한 군데 정도 하고 저녁에 지나가는 길에 라디오 스케줄 뭐 한 군데 치고 네. 내려가 저녁 행사 같은 거 한 뭐 치고 저녁에 또 하는 공개 방송 있으면 치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근데 그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네. 여기 치고 이게 맛이 맞아요. 여기서 새로운 그래, 분들 바쁠 뵙고 때. 노래 불러드리고 여기서는 운동복 입고 계신 분들 앞에서 노래 불러드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근데 그 너무 재밌어하는 그 노래. 네. 그걸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지. 네. 그 제목이 뭐예요? 오늘 불러줄 노래가 오라버니? 야버니? 오라버니. 야, 이거 300만 장 기록한. 야 이거 붙였으면 오라버니 식사하셨어요? 진짜 오라버니 청합니다. 사랑한다만 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진짜로. 듣는 오라버니 완전히 높겠네. 저는 약간 이 실망감이 들었어요. 속은 느낌이고 아까 애교가 없다 하셨는데 왜 애교가 왜 이렇게 많으세요? 노래 부를 때는 뭐 평소에는 정말 없다가 무대에서 다 보는. 야 이렇게 애교가 많으신데요. 어디야? 어디야 왜? 이게 왜 간들어진다고 그러잖아. 이야. 야 감사합니다. 이 오라버니 제대로 한번 들어봤어요. 자, 또 가죠. 네. 힘들었던 집안의 가장 조정민. 네, 조정민 씨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일단 대학 재학 중에 축제 때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연예계 이 관계자에게 발탁이 되면서 연습생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던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 2명을 이제 본인께서 이제 책임을 져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가수의 길은 좀 사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대를 휴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피아노 레슨, 피아노 연주, 설거지에 청소까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노릇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지내던 그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명처럼 트로트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야, 네. 혼자 동생 둘, 네. 어머니 책임지려면 힘든 나날이었겠네요. 근데 제가 책임진다고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고 사실 이렇게 대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서 휴학을 했는데 네. 그게 길고 길어져서 8년이 걸렸어요. 네, 졸업을 되게 늦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대학은 엄마가 꼭 졸업하길 바란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참 잘한 것 같고 그때 이제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6살부터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아침에는 이제 유치원생들이 오잖아요. 네. 그럼 그 친구들이랑 놀아주고 뭐 이렇게 밥도 챙겨주고 네. 뭐 설거지도 다행히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래서 육아를 좀 미리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도 가르치고 저는 좀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돈도 안 되지만 좀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었다가 네. 그래도 마음속에 가수라는 꿈은 참 네. 사치겠지 하면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튜브로 네. 조금씩 제 꿈을 펼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또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인 것 같은데 언니 말씀 들어보면 저는 애기예요. 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그 8년을 네. 혼자서 뭐 그야말로 고분분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 졸업장도 받고, 네, 그죠? 그게 가장 큰 상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은 네.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괜찮고. 많이 괜찮아졌죠. 네.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세요? 엄마는 항상 감사해하고 저한테 그래도 가수라는 꿈을 엄마가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피아노 전공할 때는 되게 반대하시다가 그렇죠. 네, 점점점 이제 제가 꿈을 향해서 가는 모습도 한결같고 네. 또 사랑받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하시니까 지금은 이제 나와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 너무 좋아하시고요. 네, 동생 둘은 뭐라 그래요? 첫째 동생은 지금 제 매니저로 아, 같이 그래요? 네, 일을 하고 있고요. 막내 동생은 제가 학비까지 이렇게 해서 네, 대학교까지. 누나죠? 남동생이지? 둘 다? 네, 남동생. 좋은 누나네. 누나 그냥 모시고 살아야 되겠네. 아니 매니저라면서 뭐 일정 관리도 하죠. 그리고 그런 걸 만들었대요. 무풀 방지 위원회. 누나한테 이게 막 악플 쓰거나 뭐 혹시 댓글이 없으면 해가지고 네. 활동을 쫙. 아니 뭐 맞아요. 보디가드지 뭐. 엄청 빠르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그런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지금 좀 괜찮아지니까 네. 아버지 생각도 또 많이 나겠어요. 그쵸. 요즘에 참 많이 나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때 디너쇼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요? 네, 데뷔하고 나서 처음 디너쇼인데 그 자리에 아빠가 없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빠를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을 할 때 아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보고 싶고 또 근데 아버님께서 분명히 어디선가 이제 응원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하늘나라에서. 네네. 근데 이 두 분 다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담담해. 오히려 더 그런 것 네, 같아요. 오히려 이게
살짝 뭐 힘든 게 굉장히 힘든 거, 뭐 덜 힘든 거, 중간 힘든 거 뭐 많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눈물도 말라가지고 아버지 할 때나 뭐 그때 그 15년 무명 생활 얘기할 때 8년 동안 힘든 얘기할 때 그냥 덤덤한 거야.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예전에 네. 아파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니 앞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동생이 매니저 일을 봐주고 그쵸, 있다. 그쵸. 네. 가족이랑 같이 그렇게 붙어서 일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사실 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궁금하네요. 일단 집에 끝나고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아침에 또 스케줄을 같이 시작하는 건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같이 다니다 보면은 싸울 일도 많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동생이랑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싸우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좀 양보를 서로 할 수 있게 됐고 좀 그런 거 같아요. 서로 성격이 둥글둥글해져가지고 예.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게 정말 뭔지 알 것 같은 게 일이 잘 되면 그 아티스트와 소속사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네. 정민 씨가 일이 얼마나 잘 되냐면요. 제가 이거 꼭 말해야 될 것 같았어. 남미 쪽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어딘지 설명드릴게요. 푸에르토리코, 네, 그리고 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전역에 걸쳐서 뭐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아니야, 근데 조정민 씨가 네. 지금 보니까 그쪽 필이 남미 있어. 쪽으로. 네, 약간 그 느낌이야. 남미 쪽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트로트계 우리나라 트로트계 최초로 네. 해외 팬클럽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한 1년에 쉽지 한 번씩 않거든요. 오세요. 사실 이 되게 사람. 오랜 닮았어, 시간을 야, 닮았는데 저쪽 남미 가족 분들 또 같죠? 미인들이 많잖아요. 한류야, 한류. 네. 야. 맞아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시간도 같이 보내고 카페도 이렇게 같이 가서 네. 맛있는 것도 먹고 아, 좋다. 네, 버스킹도 저 친구들을 위해서 야. 또 노래도 해주고 막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요. 네, 항상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아니, 저 친구들이 우리 트로트를 좋아해요? 네, 트로트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한국 특히 뭐 문화를- 좋아해요? 뭐 불고기 이런 것도 좋아하고 불고기. 네, 네. 가요, 케이팝을 진짜 좋아하고요. K-pop. 네, 음악 방송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아. 네. 아니, 조정민 씨도 왠지 왜 저 남미의 그 큰 멕시코 모자 있잖아요. 맞아. 이런 거 쓰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지금 예쁠 약간 것 CG로 안 되나요? 그래서 정말 야, 이 해외 그렇구나. 팬클럽까지 있잖아요. 네. 트로트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굉장히 놀라고 있고, 근데 사실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게 노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죠. 아, 영화도 해? 영화를 11월에 다 찍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올해 이제 5월 지나서 여름쯤에 좀 약간 스릴러 영화인데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나오면 꼭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옆에서 딱 봤더니 김유정 씨 있잖아요. 아역별 출신 좀 많이 닮았고, 네, 굉장히 이쁘세요. 저 닮은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또 누구 아니 근데 있어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니요, 아니죠. 야, 저희 행복한 아침이기 때문에 다 응원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저 이한희 선배님이랑 닮았어요. 예. 그리고 제시카 고메즈. 아, 네, 그리고 그래, 고소영 그래. 선배님도 오, 들어가요. 맞아. 미인은 다 한가인 씨 닮았네요. 얼굴도 그러게요. 있어요. 네. 한가인 씨 같기도 하고. 한가인이요? 네. 여러 명의 그게 나와. 네. 근데 남미 쪽이 가까워. 남미 조소영. 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두 분 같이 나오셨으니까 따로따로 노래했잖아요. 네. 우리 친한 언니 동생이니까 네. 같이 노래하는 거 한번 듣고. 이야. 가능하겠어요? 네, 조정민 씨가 피아노를 원체 잘 아. 치니까 그러면 조정민 씨가 피아노를 치고 네, 네. 함께 노래를 한번 심수봉 선배님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합니다. 네. 쪽으로 네, 이동해 주시면 네.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오라버니 식사하셨어요가 나오는 어. 건지. 제목은 뭐예요? 백만송이. 아, 좋다. 그거 너무 좋아. 좋죠. 백만송이 장면. 아우. 또 이 명곡을 두 분이 함께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저 오늘따라 왜 저희 피아노가 있나 했는데 요렇게도 소중한 기회를 만들려고. 네. 아.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이
야. 잘 들었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저 여기 닭살 돋았어요. 저 만져봤어요. 지금 돋았나. 와. 둘이 스페셜 무대로 서로 디너쇼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같이 이렇게 좀 나와서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좋을 것 진짜 같은데요. 언니 한번 해요. 그지? 네. 너무 좋겠어.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 20주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좀 악기를 이렇게 뭔가 하면서 정민이처럼 뭔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에 와서 가장 후회하고 가장 부러운 친구를 얘기하라면 전 조정민이에요. 진짜요? 정말 후회하는 거는 이렇게 악기가 악기를 다뤄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무튼 콘서트 하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뭘 했을까.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피아노 양손 치는 사람이에요. 치매 예방이 좋아요. 내가 오른손, 왼손에서 끝났어. 가치가 안 돼요. 이게 안 돼. 안 돼요, 이게. 이거 어려워. 네, 어려워요. 그럼 다 친구들 같이 했으면? 피아노를 배울까요? 아, 너무 좋죠. 네, 저 잘 가르칩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아니, 정말 재주도 많고, 네.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익었어. 고생도 해보고 이래서. 오늘 그걸 얘기를 하면서 느꼈어요. 자, 그냥 보내드리기 전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우리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정말 행복한 아침에 나와서 기분이 행복해지고 있어요. 오늘 사실 눈물 흘릴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침부터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에너지 있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2020년도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모든 시청자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아침 금잔디 나온 이래 더욱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실 겁니다. 금잔디도 전국 투어 콘서트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저도 정말 행복한 아침 나와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에너지를 많이 받고 네.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2020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나와서 씩씩한 모습도 좋은 노래 들려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방송에서 그 활동하는 모습 쭉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화 연예계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최정아 연예 전문 기자, 또 배우 김서지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소식부터 갈까요? 네, 가수 김건모 씨의 아내이자 피아니스트인 장지연 씨의 소식부터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지연 씨가 한 전 연예부 기자를 명예훼손했다,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해당 기자 같은 경우는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 중인 개인 방송 채널에 지금 출연 중입니다. 네. 장지연 씨 측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알렸습니다. 네, 고소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이 고소장에 따르면 이 전 연예부 기자가 김건모 씨의 아내인 이 장지연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서 비방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어떤 내용인데요? 네, 장지연 씨가 고소한 전 연예부 기자는 강용석 변호사 등과 함께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장지연 씨의 결혼 전 사생활에 대해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했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개인 방송에서도 장지연 씨에 대한 과거 사생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벌집을 건드렸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 강연에서도 직접적으로 장지연 씨를 언급을 한 건가요? 네, 강연회에서는 장지연 씨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이 장지연 씨를 특정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논란이 되자 당시 김건모 측은 그 강연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증거를 찾고 있다.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이 맞다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건모 씨 측이 말한 것처럼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나요? 네, 맞습니다. 장지현 씨 측 관계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이 유명인의 가족까지 이러한 이유로 좀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관련 루머를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합의나 선처 없이 아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김건모 씨 최근 소식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김건모 씨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이 피해 주장 여성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이제 최근에 제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는 피해 주장 여성이 김건모 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제출한 문자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네, 있었나요? 2017년 4월 초에 김건모 씨는 피해 주장 여성으로부터 크크크 같은 비행기 탔소 크크크 그러니까 키읔이죠. 네. 같은 비행기를 탔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 채널에서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이 2016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주장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때로부터 8개월 이 뒤에 같은 문자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피해 여성으로부터 온 건 있는데 네. 김건모 씨 답장 내용은 뭐였어요? 그때? 네, 김건모 씨는 피해 주장 여성에게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안 합니다. 했어요. 네, 앞서 강윤석 변호사는 자신의 채널에서 피해자는 김건모 씨를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라며 성폭행 당한 이후인 2017년 4월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김건모 씨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강윤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 비행기에서 김건모 씨를 쳐다봤는데 김건모 씨가 움찔하면서 모른 척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문자 내용에 대해서 김건모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김건모 씨 측은 지난달 15일에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친근감을 표시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할 만한 행동이겠느냐면서 이 피해 주장 여성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답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문자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은 뭔가요? 네, 일단 경찰 관계자는요, 해당 문자가 오간 것만으로 김건모에게 혐의가 있다, 없다를 밝힐 수는 없는 단계, 아직은 그런 단계 아니라고 밝혔고요. 전후 사정을 추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강용석 변호사 말 중에 그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18일에 대구에서 한 강연회를 열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했던 내용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차량을 지목을 하면서 경찰에서 김건모가 포땡땡 SUV 차량을 타고 왔었다라는 웨이터 진술을 듣고 그 차량을 압수수색했다라면서요. 그걸 근거로 김건모 씨의 동선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경찰이 압수수색한 김건모 씨의 차량은 강용석 변호사가 말한 차량이 아니라 차체가 낮은 스포츠카 모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이 말한 차량은 다른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얘기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건모 씨가 소유하고 있는 뭐 그 차량 중에 하나 뭐 이런 건 아니었나요?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김건모 씨는 강용석 씨가 지목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소유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김건모 씨 차량 GPS 압수수색과 관련된 보도에서요. 앞선 보도에서 강용석 씨가 말한 이 차량을 언급한 언론 매체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예, 다음 소식 전해드시죠. 네, 1970년대에서 80년대 배삼룡, 구봉서, 서영충 등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으로 활약을 했었던 이미춘 선생님께서 지난 2일 87세로 별세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달 남보원 선생님의 별세 소식에 이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 이미춘 씨는 전성기 시절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런 바보 연기로 대중에게 웃음을 주었었던 그런 스타인데요. 특유의 연기력으로 희노애락을 아주 다채롭게 표현을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구야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그 특유의 이
유행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아주 보편적인 감탄사임에도 불구하고 고 이미춘 씨가 했기 때문에 유행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1992년인가에 연예계를 은퇴했다고 들었어요. 네, 고 이미춘 씨는 1992년 연예계를 은퇴했고 1995년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복지후원회를 창립하여 회장으로 지냈습니다. 이후에도 고인은 생전 봉사와 노인복지 사업에 힘써왔다고 합니다. 아, 좋은 일을 많이 하셨군요. 네. 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다음 소식 갈까요? 네, 가수 강타 씨 그리고 배우 정유미 씨가 열애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4일 오전이죠. 강타 씨 그리고 정유미 씨의 각각의 소속사에서 두 사람이 친한 선후배 관계에서 최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라고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의 열애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네, 지난해 8월 두 사람은 이미 한 차례 열애설이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친한 동료 사이라고 해명했으나 6개월 만에 다시 나온 이번 열애설에는 연인 사이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네, 과거 방송에서 정유미 씨가 H.O.T 팬클럽이었음을 밝혔는데 네, 네. 팬에서 이제 공식 연인으로 네. 성공한 팬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가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 세계 171개국 전현직 정상과 국회의원, 경제인 등이 참석한 월드 서밋 2020 총회가 어제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공생, 공영, 공의를 통한 세계 평화 실현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 훈센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월드 서밋 2020 행사는 9일까지 계속됩니다. 입춘지나고 한파예요. 하여간 이 봄은 그냥 거저오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정말 추운 날이니까 옷차림 든든히 하시고 외출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